첫 번째 인물에 관한 기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멋진 형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 맞습니까? 나이가 더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살이 많다. 3살이 많군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이고 문재인 당시 후보야말로 청산의 주체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 이로서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이런 폐쇄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대세로는 강해 보이지만 고립된 나홀로 함대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지금 겨냥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뜻을 같이 함께하는 야권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연합 함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 정파가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재인 당시 후보야말로 청산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했던 박원순 시장. 제 기억이 맞았군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발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바꿨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발언은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다. 현재 민주당 기득권에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에 방금 보셨던 발언의 연장선상이에요. 다음 서울시장의 출마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조금 전에 들었던 발언보다 사실은 더 센 발언을 당시 1월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때 그 발언은 헛발질을 한 것이다. 아픈 기억을 자꾸 묻지 말라. 문 대통령이 이후 서울시청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동행하자고 하더라. 그 만남 후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형님은 역시 형님이다. 김병민 박사님, 청산의 대상에서 깊은 감명을 준 형님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거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3번으로 선거잖아요.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헛발질했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에 한 방 제대로 딱 그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후보에서 빠졌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선 결국 대선을 출마를 포기하게 되는 게 박원순 시장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참 오묘한 게 한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오히려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위태위태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야권의 후보 중에 대선 주자 1위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꽤 오랫동안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당이 어려웠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문, 안, 박 연대라는 얘기가 나왔죠.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가 같이 연대해서 당을 살리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안철수 대표 탈당이 전이에요. 탈당이 전이죠. 근데 그런 일이 또 현실화되진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돌고 도는 건데 지금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저평가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다만 어제 이 박원순 시장의 의문의 1패는 문재인 대통령 형님이라 해서 다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누가 형님이냐. 네, 그래서 이경희 씨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근데 일각의 손석희 JTBC 사장과 동갑이라는 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좀 자학객을 한 거거든요. 다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번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하나인 것은 명백한 건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뭐 그러려니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김식 교수님 보통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 때 단계적으로 말을 바꾸거든요. 한 단계 중간 단계 갔다가 이렇게 찍고 가는데 너무 극과 극을 한 번에 바꾼 거 아닙니까? 청산 대상에서 형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원순 시장이 저런 말을 할 때 보면은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뭐 어떨 때는 동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그 다음에 되면 원수가 되는 게 정치의 또 기본적인 또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과거에 1월 달에 저렇게 각을 세워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던 박원순 시장이 지금에 와서 또 형님으로 모신다고 하고 또 두 분이 화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좋다고 봐요. 문제는 우리 김진애 앵커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뒤집어 엎고 다시 화해하는 건 좋은데 발언의 일관적인 맥락은 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1월 달에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패권주의의 비판을 하면서 청산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형님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1월달 생각했던 문재인 후보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의 패권주의 문화가 과연 없어졌다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1월달에 비판했던 패권주의 문화에 대한 자기 생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해하고 또 어제 원수가 오늘 동지가 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다반사의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일관된 맥락을 지켜내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덕목입니다. 물론 저것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유시해서 민주당 내의 주류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나 그 정치적 계산은 계산이고 예. 정치인이 또 비중 있는 정치인이 말을 바꿀 때는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성윤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나 나가겠다. 직간접적으로 출사표 던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거물 중에서.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 번째 서울시장 3선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 것이다. 100만 당원을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들리고 있고 청와대에 있는 또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서울시장 후보로 내려올 것이다. 거의 뭐 지금 3파전이면 이거 비매시죠. 3파전이 아니고 사실은 7, 8파전입니다. 7, 8파전이다. 유력한 사람들이 예. 지금 이제 3명이라는 거고요. 그 지금 청와대 모 인사는 뭐 임종석 씨라 신문에다 났으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냥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세 사람 얘기만 해도 정말 거물급이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그 박원순 시장의 말 바꾸기는 다분히 제가 보기엔 3선 를 출마하기 위한 어떤 관문, 삼선으로 가는 길이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걸 보면 참 터프한 직업 같아요. 우리가 뭐 나폴레옹이 엘베섬을 탈출할 때 신문 제목이 괴물이 탈출하다 예. 이렇게 썼다가 파리 입성하니까 황제 돌아오시다라고 이제 예. 바꿨다고 하는데 뭐 그때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은 문한박 연대의 한 사람의 당사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핵심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요 점이에요. 오늘은 이제 박 씨 얘기만 좀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박기영, 박찬주 대장,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진실을 책임지는 게 정치인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 함께 보시죠. 있었군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형님, 안철수 전 대표는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면 책임지는 게 정치인이다. 얼굴 정색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적폐 세력, 죄송합니다. 패권주의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후보한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패권이라는 건 지금 다 강해지만 강해졌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런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특정인은 지금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한 거는 헛발질이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중잣대가 아닌가 이중잣대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